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컨셉이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컨셉 전쟁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엽기 떡볶이 먹으러 가도 순한 맛도 있고 오리지널도 있고 매운맛도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컨셉이란 걸 좀 해보고 싶다. 내가 특히 쇼핑몰을 향후에 할 거건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막연하게 막 소녀폰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컨셉에도 단계가 있어요. 1단계 해보고 순한 맛 괜찮으면 좀 오리지널 먹어보고 오리지널 뭐 괜찮으면 매운맛 먹어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개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컨셉은 뭘까요? 첫 번째 제1의 컨셉은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제가 맨날 강의를 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쇼핑몰 강의할 때, 카페입사나 혹은 메이크샵이라든가, 고등어 같은 데서 강의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소개 있으세요? 라고 해요. 자기소개? 어, 있으신가요? 대부분 없어요. 이게 진짜 이상하죠. 물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근엄한 분이 딱 나와가지고, 저는 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내 온몸을 바쳐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한테 우리 거를 선택해야 될 이유 혹은 내가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고 어디로 갈 거고 우리 회사 직원 몇 명이고 우리 매장은 어디 있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자기소개 없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유아용품을 사러 갔어. 이 마스크를 지금 사러 갔단 말이에요. 지금 사진을 보이는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A라는 업체도 똑같은 마스크가 있고요. B라는 업체도 똑같은 마스크가 있고 C라는 업체도 똑같은 마스크가 있어. 가격도 비슷비슷해. 어디 선택하실까요?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달팽이야. 나는 자기소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언제부터 아기용품을 취급해왔고, 우리는 우리 제품을 어떤 오프라인 네트워크에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우리의 회사의 직원은 20 몇 명이 되고, 창고가 얼마 정도의 규모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B랑 C는 없어요. 어디에 사실 거예요? 우리가 절대 쇼핑몰이나 상세 페이지를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있죠. 뭐냐면은, 오늘 대부분 쇼핑몰은 생전 처음 온 고객들을 상대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께 지겹지. 예, 내가 다 알아요. 상품도 다 알겠어. 근데 고객은 생전 처음 왔어요. 대부분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자기소개를 하는 게 사실 제1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달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한번 볼까요? 달폰 같은 경우는 아마 아직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달폰은 원래는 그냥 자판기 같은 그 제가 가판대라고 불리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냥 제품들만 나열해 있고 가격 있고 뭐 그냥 파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더 싼 데 있으면 더 싼 데 밀리는 거고 뭐 그런 더 많은 데 있으면 더 많은 데 밀리는 거고 더 광고 많이 하는 데 있으면 더 광고 많이 하는 데 밀리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1의 컨셉 뭐였냐면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달팽만의 이야기 이래 가지고요. 100% 메이드 인 엄마 이렇게 해서 한국 엄마가 만듭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기 회사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달팽을 만드는 사람들 남이성 가가지고 이제 사냥 보인 데서 이렇게 예쁘게 메이드 인 엄마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하고 있죠. 달팽 엄마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제팀.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유명한 연예인도 못 쓰고 그런 업체인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있는 거 네가 읽든 말든 얘기해 주시면 돼. 오프라인 매장에 이렇게 입점 많이 돼 있어요. 몰랐지? 너희가 처음 날 잘 알았겠지만, 혹은 뭐, 디자인 퓨어 네이처 이래가지고, 우린 디자인에 이런 캐릭터도 사실 우리 거였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 퍼포먼스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냐면, 이 달팽 같은 경우는 딱 3개월 만에 3배 성장을 실제로 합니다. 매출이 3배가 늘었어요. 그전에는, 이 매출만 되면 내가 정말 쇼핑을 운영할 만한데 하는 매출을 3개월 만에 이룹니다. 어떻게?
가격 할인을 한 게 아니라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자, 자기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컨셉이 강해져요. 왜? 대부분 쇼핑몰들은 자기소개가 없거든요. 자, 제2의 컨셉은 뭘까? 제2의 컨셉. 제2의 컨셉은, 어이구, 이거 왜 이렇게, 네, 교재가 약간 깨졌네. 잠시만요. 이거 지우고. 예, 제2의 컨셉은 바로, 예, 가격 정당화입니다. 가격 정당화. 첫 번째 컨셉, 내가 일단,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내가 일단 내 소개를 했어. 내 소개를 할 정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소개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주변에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기 시작해. 쟤네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회사 소개를 달고 나니까 뭔가, 나도 저거 따라하면은 매출 올라갈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빛의 조명의 마음이라는 자기소개 컨텐츠를 했었을 때, 경쟁업체 다 따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조명 쇼핑몰 보면 빛의 조명을 따라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컨셉을 생각해 봐야겠죠. 이제 순나만 먹었으니까, 뒤따라오는 애들 좀 이기고 싶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가격 정당화 컨셉입니다. 가격 정당화 컨셉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 채널이 바로 이 히트 조명이라는 업체예요. 업계에서 3위 정도 되는 업체인데요. 원래는 4위가 아니라 한 7, 8위 정도의 업체였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름 부산 조명나라라고 했었거든요. 부산 조명나라인데 전국구 조명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조명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 혹은 우리도 괜찮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컨텐츠로 들어가냐? 가격 정당화 컨셉을 가져가죠. 가격 정당화 컨셉의 핵심은 뭐냐면은 고객을 위해서 경쟁사가 안 하는 사소한 설명을 하는 게 가격 정당화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고객을 위해서 경쟁사가 안 하는 디테일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정당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제2 컨셉입니다. 이거는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컨셉이고, 이 경우에는 주로 쓰이는 내용들이 보통 이런 제품을 파고들기 시작해요. 히트 조명 명품 퀄리티의 비밀 이래가지고, 우리는 조명 단순히 공간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예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적인 빛을 가져와 볼게. 이런 식으로 해서 깃털의 풍성하게 만든 빛의 아름다움 해가지고, 우리가 명품,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거랑 우리 조명이랑 좀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 게 깃털도 괜찮고, 아, 괜찮아. 아, 이 가격도 만만해. 아, 이거 뭐랄까, 3분의 1밖에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부분들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해동님 반갑습니다. 예.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랑 없을 때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셔야 좋은 조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남들은 우리 조명 싸요, 우리 조명 괜찮아요, 아니면 뭐 이럴 때 여기는 2.9cm의 차이, 그 차이가 만드는 빛의 화려함과 아름다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거는 뭔가 섬세하네. 괜찮네. 요 정도까지 얘기해 준 게 없었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같은 걸 보더라도 여기 좀 더 괜찮아 보이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J 컨셉입니다. 이 J 컨셉은 가격 정당한 컨셉인데, 여기의 특징은 뭐다? 자기소개는 일단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코너이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서 경쟁사가 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사소한 설명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요거는 비싼 값이 있었네, 내가 못 봤지만 1, 2등 업체 밀려가지고 좀 못 봤지만 그래도 여기 할만했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 컨셉을 또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버즈 가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버즈 가구도 이제 제 교육 자료를 주로 나오는데, 이게 J 컨셉을 썼었던 업체거든요. 이 J 컨셉이란 건 바로 이런 거죠. 그냥 여기도 버즈 스토리 같은 데 보면은 남들이 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얘기들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배송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배송하는 모습을 직접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패브릭 세탁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소파를 잘라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업체들은 그냥 우리 소파 예뻐요, 우리 디자인 괜찮네요 정도로 끝인다면, 여기는 남들이 굳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해요. 그냥 잘라도 그냥 자른 게 아니라 정확한 비교를 치수를 잽니다. 공업종 대형 클라이언트로 자르기 시작하면 이런 과정도 다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사소한 부분들을 이것까지 이렇게 설명해야 돼? 할 때 얘네들은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 업계에서 1, 2등을 막 나란히 하는 업체가 되는 거죠. 이게 J 컨셉입니다. 이 J 컨셉 정도 오면요. 일단 이 J 컨셉을 하는 가장 큰 업체들이 보통 고관여 업체들이에요. 고관여라고 하면 이제 가격이 좀 비싸거나 아니면은 뭐 물건 사는데 1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제품들, 조명 가구 같은 것들 경우에는 나보다 언제나 저렴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저렴한 애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컨셉이 필요한 거죠. 그 컨셉을 어디에서 잡는다? 디자인이나 제품 비슷비슷하니까 고객을 위한 컨텐츠, 그냥 막연하게 지구를 위합니다, 아니면 우주로 우리는 우주선을 날아갈 겁니다, 아니면 종교를 믿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고객들, 소파를 사러 온 고객들이라든가 조명을 사러 온 고객들이 괜찮네, 뭐 이런 달콤한 얘기들, 이런 거 있잖아요. 배송 깨끗하게 해준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매장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경쟁사가 굳이 안 하는 사소한 설명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가격 정당한 컨셉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죠. 버즈 가구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가구를 파는데 경쟁사에서 50만 원짜리 가구를 팔아요. 겉보기엔 되게 비슷한데 50만 원짜리를 사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100만 원짜리가 더 좋아 보이거든. 왜? 고가의 제품이니까. 이게 J 컨셉인 가격 정당한 컨셉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만 오셔도 굉장히 적어도 진짜 이 정도까지 오시면 수십억 법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매출로 수십억 벌어요. 왜냐면 1컨셉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1컨셉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컨셉 정도만 가도 일단 고객들이 내 물건을 사는데 전혀 저항이 없어지고 일단 고객센터에 궁금증도 없었죠. 왜냐면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 의심도 없어지고 오히려 고객들이 경쟁사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제3 컨셉은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프로의 영역으로 갑니다. 아까 소녀폰 같은 경우가 이 제3의 컨셉인데 바로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예요.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 어떤 걸까요? 2012년, 2013년에 비치 조명이 바로 이런 거죠.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옵니다. 일단 1등 업체 너무 세. 1등, 2등 업체 너무 세. 내가 뭘 해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지금 한 12 정도 돼. 혹은 그 밑에 있어.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왜냐면 1등 업체랑 내가 싸우자고 하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광고비만 너무 나가고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 때깔 자체가 너무 다르고 하고 저쪽에 나오는 모델들 막 어디 TV에 협찬할 수 했다 막 난리도 먹석도 아니고 매장도 엄청 많은데 나는 매장도 없고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컨셉 차별화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독한 방법인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그냥 보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사소한 얘기를 디테일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것도 기본이지만 그 전에 서비스를 먼저 강력하게 만듭니다. 서비스를. 이게 뭐냐면 일단 내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나 거기에서 차별화를 만들어 두고 그거를 컨셉화 시키고 그 다음에 컨텐츠로 보완을 해요.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 비추 조명이 했었던 전략이 뭐였냐면 경쟁사들을 싹 봤어요. 어떤 애는 예쁘고 어떤 애는 많고 뭐 어떤 애는 오프라인 매장이 친절하다고 얘기하고 막 이래요. 이 세 개 다 고객이 원하는 컨셉인데 나는 이 컨셉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개도 할 수가 없어. 압도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래, 보니까 근데, 고객들이 이 조명이니까 워낙 비싼 거니까 사는 걸 좀 두려워한다. 혹은 불안해한다. 유리고 이러니까 깨지는 게 너무 쉽다. 파손 같은 거 너무 염려가 많다. 근데 설상가상, 경쟁업체들은 이 AS나 CS가 굉장히 좀 딱딱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업계가 오래되다 보면 반드시 이 CS나 AS가 딱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다. CS랑 AS가 나의 차별 전략이겠네 해서 이 업체가 고객과실 보상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실제로 이게 2013년도에 메인이거든요. 비추 조명은 지금 메인이 약간 바뀌었지만 이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업계 최초 최저가 보상제 실시, 고객과실 100% 보상제 실시, 실시간 전화 상담만 해도 전구 2개 증정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정수 이사람 분이 이렇게 손가락 탁 내세면서 우리가 왜 6개월 만에 1000% 성장하셨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100만 원 팔다가 1000만 원 팔면 1000% 성장이니까 어쨌든 고객과실 보상제는 뭐냐면 고객이 조명을 깨트려도 내가 환불해 줄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인데 이 전략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고객이 깼는지 내가 파손 중에 보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어차피 블랙 컨슈머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죠. 예, 저도 비츠는 옛날에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예,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기에 이제 기사가 떠 있습니다. 제가 비츠를 만났을 때는 월 1000만 원 팔았던 업체였습니다. 근데 3년 내 매출 1000억을 하겠다고 아주 포부를 멋지게 하시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고객이 볼 때 놀래요. 저거 뭐지? 야, 저게 뭔가. 근데 마침 고객이 정말 원했던 컨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가르고 단 2년 만에 업계 1등으로 올라갑니다. 트래픽상으로. 예.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뭐였냐면 고객과실 보상제였고요. 고객과실 보상제 같은 경우는 이 기획을 할 때부터 이제 서비스에 장착을 했는데 이 고객과실 보상제를 처음 했을 때 대부분 조명업계가 미쳤다 그랬어요. 야, 저거 미친놈들이야, 미친놈. 그래갖고 멀뚱히 기다렸어요, 한 2년 동안. 그 순간에 비치는 다 치고 올라갔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든 업체들이 고객과실 보상제를 다 따라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됐다? 늦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죠. 다른 업체들이 그걸 따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업체들이 유사업체처럼 보여요. 그리고 걔네들은 뭐가 없죠? 컨텐츠가 없어요. 다른 애들은 예쁜데 우리는 고객과실 보상제도 해줍니다. 우리는 많은데 고객과실 보상제도 해줍니다. 우리는 최저가인데 고객과실 보상제도 해줍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비추 조명은 우리는 고객과실 보상제. 왜? 우리는 여러분의 조명이 소중하니까. 우리는 3개의 컨텐츠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게. 얼마나 나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아? 이렇게 컨텐츠까지 쫙 짜여지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 이제 그냥 뻥쳤던 닭볼이 됐죠. 예. 어쨌든 이게 제3의 컨셉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엽기 떡볶이 매운맛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이 정도 되시면은 시장을 꿰뚫을 수 있어요. 순위를 바꿀 수 있고 이제 물론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빗나가기 시작하면 좀 크게 빗나가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었던 이런 경쟁업체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예, 경쟁업체 분석을 해보고 내가 압도할 수 있으면 압도하고 빈 것들이 있으면 빈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자, 제3의 컨셉은 또 어떤 업체가 있느냐? 이런 업체가 있어요. 그 리치워치라는 업체가 있는데 리치워치는 이제 수입 시계를 파는 업체입니다. 수입 시계를 파는 업체인데 여기에서는 그 플랫폼 같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타임 메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 그냥 시계를 많이 팝니다. 저가 시계도 수입해서 팔고 비싼 시계도 수입해서 팔고 스위스 시계도 수입해서 팔고 일종의 뭐랄까 대기업이죠. 근데 리치워치는 그런 데는 아니고 약간 뭐랄까 편집샵 같은 수준이었어요. 스위스 시계 중에서도 좀 비싼 애들만 몇 개 골라서 어, 아주 타겟팅 해가지고 파는 리치워치, 즉 비싼 시계 뭐 이런 거죠. 그런 시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많이 팔고 북적북적 거리는데 먼저 가잖아요. 아, 저기 괜찮나 보다. 그래서 이 리치워치가 어떤 슬로건을 거냐면 면세점보다 리치워치라는 슬로건을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 우리 시계가 정품인 것도 어필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한 것도 어필하고 싶다는 거죠. 동시에. 그거를 공략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면세점보다 싸지 않으면 100% 환불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서비스 프로모션을 가져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또 제3의 컨셉이 생겨요. 무슨 얘기를 벌였냐면, 왠지 그 플랫폼, 대형 플랫폼에서는 사기가 좀 꺼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태그오일이라든가 롤렉스 1000만원짜리 막 사고 싶은데, 그냥 저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남대문 가서 사야 되는 상황? 저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저기 가서 롤렉스 사기는 좀 그거보단 좀 괜찮고, 뭔가 사람의 마음이 이중적이잖아요. 물론, 면세점 가서, 시내 면세점 가서 사면 얼마나 좋겠어. 거기보다 좀 쌌으면 좋겠고. 근데 품질은 면세점 정도 됐으면 좋겠고. 정품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싶고. 그래서 면세점보다 1년 더 에이스 보장. 뭐 이런 식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슬로건을 면세점보다 리치워치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간을 뚫고 가는 거죠. 이것도 제3의 컨셉이고요.
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긴 스윈제 한의원이라는 곳인데 이 스윈제 한의원은 그 정신과 한의원이에요. 뭐라 그럴까 틱장애라든가 ADHD 같은 거를 치료하는 한의과 쪽인데 이 스윈제 한의원은 강남역 8번 출구쯤에 딱 원장이 단독으로 20년째 운영을 한 업체입니다. 어, 이런 게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모든 환자는 내가 직접 봐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는 한의사 분이신데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경쟁업체는 규모로 보통 싸웠어요. 뭐냐면은 이제 병원들도 네트워크라든가 프랜차이즈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두뇌 교육이라든가 두뇌 한의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6개에서 많게는 10몇 개까지 대형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서울센터, 뭐 수원센터, 부산센터, 대전센터 혹은 우리는 100 몇십 명의 이런 연구진들이 항상 두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느냐, 이제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경쟁업체가 뭐 규모, 시설이 많고, 뭐 사람이 많고, 어디서든 우리랑 접근이 좋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대전에 사는 분들이 대전에 있는 한의과를 가는 게 낫잖아요. 서울까지 굳이 올 필요 없이. 그런 지리적으로 규모에 대해서 압도가 되고 있었던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다? 그래, 경쟁업체가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런 전략을 짭니다. 어떤 전략을 쓸까요? 경쟁업체는 어떻게 하면 못 따라올 수 있을까요? 경쟁업체는. 네, 경쟁업체는 바로 이러면 못 따라옵니다. 이분은 혼자서 운영하시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안상훈 원장이란 분이신데 안상훈 원장을 띄우면 경쟁업체가 못 따라가요. 왜? 경쟁업체는 내가 100명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명한테 포커스를 줄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갈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될 테니까. 하지만 이분은 20년째 거의 혼자 하셨기 때문에 컨셉이 어떻게냐? 1인 진료의 원칙이란 컨셉을 가져가고 고백합니다. 저도 어릴 적 틱장애를 앓던 초등학생 안상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컨텐츠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이 안상훈 원장을 만나고 싶게끔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뭐 틱장애나 ADHD 어떻게 확실하게 치료를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안상훈 원장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1인 진료의 원칙이란 컨셉을 하고 이제 뭐 경희대학교 가면 경희대학교 사진 찍고 서울대 수료했으면 서울대 들어가고 그다음 저 혼자서만 진료합니다. 군의관이 아니라 현역으로 입대했답니다.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명한테 포커스를 확 주는 거죠. 이게 뭐냐? 따라올 수 없어요. 이해를 하시겠죠? 예. 실제로 잘 되고 계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보고 싶은 거죠. 엄마들이 봤을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다시 정리하면 1단계는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단계는 경쟁, 고객이 듣고 싶은 경쟁사가 하지 않는 사소한 이야기를 해서 가격 정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원짜리 팔고 있으면 경쟁사 50만원짜리 팔더라도 왠지 50만원짜리는 꺼리고 100만원짜리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뭐 이런 것들 건드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강력한 1인 진료의 원칙 같은 강력한 서비스 같은 거, 고객과실 보상제라든가 아니면 면세점보다 리처치라든가 면세점보다 저렴하면 100% 환불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면세점이 더 저렴한 경우에 그리고 그거를 컨텐츠로 쌓아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경쟁업체가 혀를 내둘러요. 이거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정도쯤 되면은 고객이 딱 들어온 순간 안상훈 원장이 눈에 확 들어오고요. 면세점이 눈에 확 들어오고 저 여기 빛의 조명에 손가락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같은 광고 10번 하는 것보다 이거 한 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시장을 쪼개기도 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어떻게 구현해?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겠죠. 예. 아셔야 됩니다. 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낌없이 저희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알려드리죠. 자, 제 4의 컨셉은 뭘까요?
일단 요 정도까지 왔잖아요. 요 정도까지 오면은 뭐 적게는 수백억 법니다. 예, 진짜 많이 벌거든요. 예, 이 정도 되면은 고객한테 확 와닿는 무언가 이제 먹혔잖아. 이 정도면은 경쟁업체는 저거 어떻게 해? 이러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뭐냐? 포지셔닝이란 책 혹시 아시나요? 알리스라는 분이 적으신 건데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포지셔닝 뭐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지셔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마케팅이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1등은 1등의 전략이 있고 2등은 2등의 전략이 있고 3등은 3등의 전략이 있고 아니면은 아예 게릴라는 게릴라의 전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게릴라 전략은 어떤 것이고 3등 전략은 어떤 것이고 2등 전략은 어떤 것이고 1등 전략은 어떤 것이다. 이런 건데 제 4의 컨셉은 여기에서 1등 전략을 얘기합니다. 1등 전략이 뭘까요? 1등 전략은 바로 싹을 자르는 겁니다. 예. 싹을 자른다. 예. 동민님 한번 보세요. 예,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보시면 되지. 어렵지 않아요, 포지셔닝 책은. 어, 싹을 자르는 거. 이 싹을 자른다는 게 뭐냐? 어떤 걸까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뭐랄까, 질레트가 나옵니다. 질레트 뭔지 아시죠? 그, 면도기. 질레트가 그 빅이라고 하는 볼펜 아시죠? 빅. 그, 우리가 외국으로 따지면 거의 다이소급, 모나미급이라고 보실까요? 빅이라고 하는 볼펜 회사가 일회용 면도기를 출시하니까 질레트가 갑자기 공장을 막 짓더니 일회용 면도기를 출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질레트는 10,000원, 20,000원짜리 좀 고가의 면도기잖아요. 남자들 쓰는 거, TV 광고 많이 나오는 거. 근데 빅이라는 업체가 일회용 면도기를 내니까 내가 공장을 지어서 그 빅이라는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질레트는 10,000원짜리를 팔면 훨씬 더 이득이 많고, 그 다음에 진짜 아이러니했던 게, 빅이 만든 그 일회용 200원짜리, 300원짜리 그 면도기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면도기보다 원가가 더 비쌌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투자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빅이 만드는 200원, 300원짜리 면도기를 이기려고 150만원짜리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150만원짜리 면도기가 사실은 2만원, 3만원 하는 면도기보다 더 생산 원가가 비쌌던 거죠. 예. 이 빅에 대한 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질레트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싹을 자르기 위해서. 자, 무슨 얘기냐? 질레트는 항상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초 3중날, 세계 최초 4중날, 세계 최초 5중날, 세계 최초 플렉시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에 왜 그 짓을 할까? 왜 스스로 내가 세계 최초로 했는데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잖아요. 왜 깰까?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경쟁사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기술력 혹은 경쟁사가 기어올 만한 시장을 그냥 초토화시켜 놓는 거죠. 되게 잔인한데. 자, 그랬을 때 하는 게 바로 이런 제4의 컨셉입니다. 뭐냐, 이건 퍼붓는 거예요. 퍼부어요. 그냥 퍼부어. 내추럴 가든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내추럴 가든은 린넨 쪽에 업체에서는 압도적인 1등인 업체인데, 이 업체가 리뉴얼을 합니다. 가뜩이나 가격도 가격도 괜찮고, 혹은 제품도 많고, 린넨 사용자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리뉴얼 하죠. 리뉴얼 해가지고 자기소개도 하고, 고객 인터뷰도 하고, 우리가 왜 디테일한지도 얘기를 하고, 우리 린넨이 왜 좋은지에 대한 상식 같은 것도 퍼포먼스로 내고 막 해요. 왜? 못 따라오게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 내가 컨텐츠로 너희가 뭘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가 차단시켜버리겠어. 끝내. 이런 거죠. 자, 비슷한 예가 바로 이 링클 같은 겁니다. 링클 같은 경우도 이 음식물 처리기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3세대 미생물 처리기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업체인데 이 업체도 경쟁업체가 허덕여요. 경쟁업체는 그냥 저 링클만큼만 팔아봤으면 그러고 있는데 이 업체는 뭐하냐? 사이트를 리뉴얼해서 완벽주의 98%, 팩트 체크, 아트 오브 디자인 아니면은 링클 이해하기 100% 환불제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짜서 뭐 한다? 경제업체를 죽여버립니다. 우악 이렇게 우악 실제로 작년에 엄청난 성공을 하거든요. 퍼붓는 거예요. 그냥 이런 업체를 만난다 그러면 도망가세요.
우리 업계에 이런 애가 있다. 컨텐츠도 세고, 제로엘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제로엘. 제로엘 같은 경우도 퍼부어요. 그냥 1년 동안 막 컨텐츠 쌓아서 퍼부어서 그냥 가습기로 치고 오는 애들은 그냥 우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4의 컨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 제로엘 트렌드거든요. 제로엘 트렌드고, 여기가 같은 시기에 런칭했었던 업체예요. 예. 같은 시기 때, 이 제로엘은 녹색입니다. 같은 시기 때 런칭했던 업체고, 나름 뭐 연예인도 쓰고, TV CF도 했었던 업체고, 그랬는데, 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죠. 왜? 그냥 눌러버리는. 오지 마. 아, 절로 가. 너희가 먹고 살 땅은 없어. 이런 거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컨셉이 약간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컨셉을 총정리를 해볼게요. 예, 여러분,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뭐냐면, 내가 어디 시장에 있느냐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진짜 네이버 교육할 때 요거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오프라인 땐 강의를 했는데, 온라인 시간 강의사는 좀 빠져서 너무 아쉬웠었던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제품이 있어요. 우리 제품은 남성 제품이 있을 수 있고, 이쪽이 남성이구나. 이쪽이 남성 제품이고, 여기가 여성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싼 게 있을 수 있고, 저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컨셉으로 하면은 고객한테 어필될 거라를 한번 제가 딱 정리를 해본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많은 걸 받아가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성인데 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조명 가구 같은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뭘까요? 때깔 좋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때깔 좋은 사진. 색깔 사진, 소준 사진 진짜 중요해요. 요거는, 어, 색깔 좋은 사진 같은 경우는 일단 딱 봐도 럭셔리한.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저기도 예쁘게 찍고 나도 예쁘게 찍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옆에 샤넬백 같은 거 살짝 DP해 두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뭐 티파니 앵코 같은 마크 같은 게 살짝 보인다거나 이러면은 예, 괜찮아요. 예, 그런 식으로 때깔이 좋으면 고객들이 혹하게 되고, 그리고 비싸고 따지기를, 그러니까 꼼꼼히 보기를 좋아하는 여성 고객들이기 때문에 바로 AS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좋아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업체가 바로 무쇠 같은 업체인데 10년 AS 같은 거 걸고 이러거든요. 어, 무쇠도 여기 컨셉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때 다음에 소개 한번 하기로 하고, 그래서 10년 리컨디셔닝 평생 AS 이런 걸 걸었을 때 같은 주물 냄비를 하더라도 이쪽의 살 확률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자, 근데 남성인데 저가예요. 남성인데 그냥 티셔츠 하나 팔아. 그러면은 어떻게 쿨 티셔츠, 그러니까 뭔가 시원한 티셔츠를 좀 팔고 싶어.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 과학적 느낌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느낌. 이게 뭐지? 이게 뭐냐면, 이 쿨 티셔츠가 단 0.5초 만에 당신의 체온 0.2도를 낮추는 비밀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혹해요. 아니면은 이걸 누가 잘하냐? 누가 잘할까요? 바로 그 칸투칸이 진짜 잘합니다. 칸투칸 같은 경우는 모든 상태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력한 카피, 좋아하죠. 이거 하나면, 냉장고 아닙니다. 바지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고객들이 호혹해요. 예. 예. 그 다음에 남성 고객을 상대로 할 때 꼭 중요한 게 요거죠. 판매 순위 꼭 넣으셔야 돼요. 남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티셔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성분 같은 경우는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쇼핑을 문제 해결로 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뭐 같은 검은색 티셔츠 10개가 있으면 절대 고르지 못해요. 근데 여기가 그 뭐랄까, 셀러리맨이 출근할 때 가장 많이 산 검은색 티셔츠 이러면 확 삽니다. 그래서 판매 순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한때 토문알이라든가 먼난 같은 데서는 모든 카테고리 판매 순위가 다 있었어요. 그래야 1, 2, 3위안에서 다 삽니다. 혹은 추천 코너, 뭐 셀러리맨 추천 코너, 바캉스 추천 코너 이런 것들은 남성 저가녀의 아주 그냥 다이렉트고요. 또 남성 고객이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실시간 상담 정말 좋아요. 실시간 상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뜨자마자 남성 고객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채팅 상담 딱 있으면 거기로 모든 걸 다 상담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 끝냅니다. 그걸로 대박 쳤었던 업체가 아빠 작업복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아빠 작업복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런칭하자마자 매출 7천만 원 찍고 시작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특징이 다 빠른 상담으로만 전화 한 통 안 온대요. 빠른 상담으로만 모든 견적사가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 여성인데 저가녀, 여성 의류 같은 거겠죠. 아니면 뭐랄까 식품 정도 경우에는 어떤 게 중요하느냐, 공감 중요합니다. 공감. 도시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는 아직도 젊은 29살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옛날 반칙 도시락의 감성 라이팅에서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아직 맨날 출근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놓치고, 그럼 맨날 저녁에 치킨 한 마리 들고 있고 맨날 이래서 될까? 나는 올해니까 새로 해보고 싶은데, 이런 공감 얘기가 들어가고, 아니면 고마워 엄마, 이 토퍼에서 참 잘 잤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공감이 딱 되면서 아,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게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 미끼 사은품 정말 중요해요. 1 플러스 1, 뭐 2 플러스 1. 근데 그 원이 뭐 원래는 원래 주는 건데 뭐 머리띠 하나 더 준다거나 이러면은 거기 혹해가지고 이걸 삽니다. 또 빠른 배송 되게 중요하죠. 예. 자, 그리고 어, 남성인데 좀 비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캠핑카야. 아니면은 남성 제품인데 뭐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 그 자동차 용품 비싼 거야. 투닝 용품이야. 이런 거는 뭐가 중요할까요? 진정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정성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에어서스를 팔아. 자동차 에어서스 같은 걸 파는데 이게 50만 원짜리야.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싸다 싸 50만 원 에어서스 정말 저렴하게 우리 집에서 빨리 사세요 이러면 안 사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벤츠의 에어서스를 2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즉 6,500일 동안 서스 하나에 부품 하나까지 나사 하나까지 모두 다 살펴봤었던 그런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남자가 10년 동안의 연구를 끝쳐서 2번의 부도를 내고 3번의 그 이혼을 겪으며 만들어낸 단 하나의 서스펜션, 매직 서스펜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블로그로만 팔아도 팔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요거를 이용 잘하는 게 또 누구죠? 칸투칸입니다, 여러분. 칸투칸 다 있어요. 어쨌든 정확한 숫자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판 에어서스가 이 에어서스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했었던 잃어버렸던 나사가 67,871개, 이런 거 중요해요. 68,000개가 아니라 업체 규모 사업도 중요하죠. 막 사업, 우리는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런 빌딩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200명의 사람들과 지금까지 삼성과 어떻게 거래를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 나오냐? 베트 네킨이라는 업체에 나오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남성 여성을 다 떠날게요. 남성 여성을 다 떠나서 이제 고가인 경우에는 무조건 전문성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조명에 나왔던 명품 퀄리티의 비밀 같은 거.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는 모두에게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품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은 이런 컨셉들 중에 하나를 좋아하겠네? 여기 여성 저가녀니까 이 중에서 내가 없는 게 있는데, 혹은 경쟁사가 안 하는 게 있는데, 혹은 경쟁사보다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좀 더 어필하면 좋겠네 라고 하는 거를 한번 테스팅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그것들을 나의 컨셉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은, 물론 여기 있는 걸 다 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추천, 강력한 카피만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력한 카피도 있고 정확한 숫자도 있고 진정성이 있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셉들을 어떻게 우리 사이트에 녹여낼 것이냐, 혹은 우리 상세 페이지에 녹여낼 것이냐에 따라서, 당장의 미래도 바뀌시겠지만, 1년, 2년 후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컨셉 없이, 요즘에 이런 거 유행이라더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사진 한 톤을 찍어볼까? 경쟁사 요거 찍었다는데 나도 찍어볼까? 경쟁사 이거 가져왔는데 요거 잘 팔린다. 요거 해볼까? 이러면은, 1년, 2년 후에도 여전히 제자리거나 여전히 헤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쇼핑몰 컨셉 전쟁이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컨셉 전쟁은 바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1컨셉, 그러니까 4컨셉까지 하는 업체들도 있고, 3컨셉, 따라올 수 없는 차별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업체가 참 부러울 수도 있고, 그런 업체들은 한번 보면은 여러분의 내리에서 안 없어지죠. 칸투칸이라든가, 뭐 비츠 조명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1단계부터 해야 된다.
아니면 2단계까지라도 가야 된다 라는 게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